안녕하세요. 오늘은 MBTI 전문가 책까지 쓰신 박성미 작가님을 모시고 MBTI별 연애 스타일이 어떤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좀 디테일한 관점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MBTI 연애 심리학을 쓴 박성미입니다. 뭐 전편에서 얘기를 했지만 MBTI가 어떻게 되시죠? 현재는 INFJ입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20년 전에는 정말 강한 T여가지고 INTP였습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입장을 다 알겠네요. 이 빼고는. 네, 그쵸. 연애 스타일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MBTI 요소가 따로 있을까요? 결정적인 MBTI 요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연애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MBTI 척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향을 다 간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뭐 사람과 네.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 네. 그 유명한 E랑 I부터 네.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E나 I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향적이야, 내성적이야 라고 하는 것과 조금 다른 개념인데 에너지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죠. 거기에 주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I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조금 간직하고 싶어 하고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을 외부에 전달을 하는 거죠. 이 E냐 I냐는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면 딱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E가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을 숨기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당사자에게 호감을 사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얘가 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I 같은 경우에는 I가 사랑에 빠진 거를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E는 자신의 행동에 어떤 의식을 덜 한다면 이제 I 같은 경우에는 의식을 더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내 행동을. 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안 하려고 좀 자제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티가 나지 않게 이렇게 오래 지켜본다던가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또 눈빛을 피하겠죠. 그러니까 I에게는 사실 표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아는 아이들도 적극적인 아이도 있었거든요. 네. 되게 표현을 잘하는 아이. 네. 연애를 막상 하면 하기 네. 전에는 좀 그래 숨긴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I 같은 경우에 그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연애를 시작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내 애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나의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을 잘 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근데 연애를 하기 전에는 내 바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순간에는 조금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어쨌든 애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네. 사랑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는 E가 아무래도 좀 유리하긴 하겠네요. 유리하죠. 저도 사실 예시를 들으셨던 아이 중에 하나였는데 저도 사실 고백을 많이 했었어요.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고백을 하고 차이는 경험도 되게 많이 했죠. 근데 이 과정이 저는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죠.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고백을 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생각을 많이 했죠. 저는 그 장소, 멘트까지 다 짜고 했죠. 어떻게 거절했을 때 어떤 멘트로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고백을 했고 차이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죠. 이제. 지금 남편분은 먼저 고백하셨어요? 지금 남편분도 제가 남편도 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사귀자고 하고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래 사귀자 해서 이제 사귀게 된 거죠. 그럼 아이끼리 만나면 좀 답답하긴 하겠다. 이게 익숙해져서 지금 사실 아이끼리 만나서 장점은 네. 시끄러울 일이 없다는 거. 근데 네. 이끼리 만나면 와 하면서 이제 화기애애하겠죠. 그리고 네. 두 사람이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현장 중계가 되겠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겠죠. 제 와이프랑 저도 똑같은 E라서 그러시구나. ENFP와 네. ENTP라서 좋을 때는 난리 나고 네. 안 좋을 때도 난리 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죠. 이제. 알죠. 예. 저희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하는데 사실 얘기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럼 S랑 N은요? S와 N은 인식의 차이를 다루는 척도인데 연애에 있어서는 가치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연애관 같은 네. 건가요? 그러니까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S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통해 내 현실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N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이상이 실현된다고 바라봐요. 뭔가 미묘하게 다르네요. 그래서 N과 S가 서로 어필하는 매력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상대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N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뿐만이 아니라 추상적인 영역에까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상대한테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어린 왕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있죠. 캐릭터가 있네요. 네. 그리고 화제의 척도 F와 T는 의사결정, 의사소통의 방식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이게 연애에서는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쿨한 연인이 되죠. 그래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해요. 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정한 연인으로서 이 사람의 마음을 살펴주려고 하죠. 근데 전편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극단적이면 굉장히 갈등 요소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P와 J는 생활 양식에서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걸 연애에 적용을 해보면 데이트 스타일의 차이를 볼 수가 있죠. J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하고 만나기로 했으면 만남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죠.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런 것까지 미리 정해놓을 때도 있고 정해놨다면 어느 루트로 갈 건지 그래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식당을 어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미리 하고 싶어 하죠. P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리 세워서 뭐해 그때 상황은 또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살짝 약간 의아한 게 있는 게 저도 진짜 완전 극피거든요. 네. 한 번씩은 네. 제이처럼 이렇게 계획을 완벽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편하셨어요? 힘들었죠. 피곤하죠. 네.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를 편안해요 계획을 짜는 거를. 제이는 사실 불안도 되게 강하기 때문에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 정도의 차이는 제이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되게 불편해해요. 흔히 제이는 부지런하고 P는 게으르다 이렇게 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이는 계획을 세우는 걸 편하게 생각하고 P는 즉흥적으로 상황에 적응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 스타일이 중요하구나. 그렇죠. 근데 연인의 궁합을 결정하는 건 TF가 가장 중요해요. TF는 안 끼는 데가 없거든요. 거기서 다른 척도가 하나씩 추가되면 진짜 궁합을 알 수가 있어요. 제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여기서 요약해서 얘기해 드리면 보통 최고의 궁합보다는 최악의 궁합을 알기가 쉬운데 먼저 최악의 궁합 3위가 E와 I입니다. 3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1위는 나중에. 보통 에너지의 방향성에 달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ET와 IF가 많이 싸우는데 E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쾌하고 자유로운 분석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IF 같은 경우에는 연인을 세심하게 돌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ET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여기 가자 아니면 이거 하자 라고 하는 데 익숙하고 IF 같은 경우에는 사실 ET를 따르는 데 익숙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세심하게 자신을 케어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이게 평소에는 서로 갈등이 없다가 갈등이 생기는 지점이 왜 ET는 저렇게 자기 주장만 하지? 내 마음을 왜 살펴주려고 하지 않지? IF시잖아요. 네. ET인데 나. 네. ET가 보기에는 IF가 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지? 얘기를 해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IF 입장에서는 ET에게 맞춰준다고 한 건데 왜 자기 주장만 하지? 하고 서운해할 수 있고 ET 같은 경우에는 IF를 바라볼 때 너의 이야기를 해.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봐. 왜 자꾸 나한테 맞춰? 그렇게 갈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얘기하면 난 맞춰줄 건데. 네. 근데 이제 이 입장에서는 얘기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약간 이런 네. 느낌인 건가요? I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방을 섬세하게 이렇게 케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편한 방식대로 자기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나를 챙겨주겠지 하는데 ET는 사실 그런 깊은 생각까지는 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주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약간 순진하구나 좀. 네. 그리고 EF와 IT. E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쾌하게 연인을 배려를 하죠.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는 섬세하면서 예리한 분석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가 챙겨주는 거를 티가 나게 하는 편이에요. 나 이런 것도 너 배려하고 너의 마음을 읽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어필을 하죠. 약간 대놓고 챙겨주고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그리고 부담스럽게. 칭찬해줘 막 이런 것도 있죠. 네. 근데 IT 같은 경우에는 내성적이면서 T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표현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EF 같은 경우에 칭찬을 바라는데 EF에게 칭찬을 IT는 거의 하지 않죠. 왜 안 해요? 그럴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굳이 네. 이걸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냐? 그렇죠.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사소하게 다 이렇게 EF처럼 하는 걸 좀 짜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날 배려하려고 먼저 한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걸 원한 적 없는데? 피도 라고 할 눈물도 수도 없네. 없죠. 너무 서운하겠다 네. EF는. 너무 서운하죠. 근데 IT 같은 경우에는 왜 서운한지를 아예 감을 못 잡을 거예요. 그리고 IT는 EF의 그런 모습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죠. 그리고 2위는 P와 J입니다. P와 J는 생활과 데이트 스타일이 잘 맞지 않을 때 싸울 수가 있는데요. TP와 FJ 커플인 경우에 TP 같은 경우에는 한계와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확장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FJ는 세상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을 실천하려고 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런데 이 둘이 왜 이렇게 싸우냐면 TP 같은 경우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연인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놓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FJ 같은 경우에는 그런 TP의 모습을 보고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차가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TP는 생각의 범위가 너무 뻗어 나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선을 넘을 때도 많아요. 근데 FJ는 인류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TP의 모습을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실망을 할 때도 있고요. 콕콕 찔리는데요? 아니, 솔직하게 이거는 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제 주변에 있던 TP들은 약간 선을 넘는 게 좀 네. 도덕성이 결여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도덕성이 1순위가 아닌 느낌? 그 제 주변에 뭐 인프제나 뭐 이런 친구들은 그건 너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되게 네. 실망을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 인프제는 미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어떤 행동을 제한할 때가 많죠. 근데 TP는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무한 확장하기 때문에 내가 한계치까지 생각해보는 걸 되게 즐거워해요. 네, 도덕성이 없을만하네요. 그리고 TJ랑 FP도 많이 싸워요. 다른 느낌으로. TJ는 TP와 다르게 아이디어를 무한 확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실현 가능한 거, 그 아이디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계획은 있어야 되니까. 그쵸. 이제 실천해야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한계 범위 내에서 뭔가 생각하고 실천한다,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FP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이제 무한 확장하는 걸 좋아하죠. TP는 그냥 논리적으로 쭉 지 생각이 있으면 그냥 네. 쭉 확장. FP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네. 생각을 확장, 이 차이군요. 그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둘이 왜 안 맞느냐면 TJ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현실적이죠. 그가 봤을 때는 FP는 그냥 머리가 꽃받치기만 한 거죠. FP가 보기에는 그런 TJ한테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냐 하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대망의 네. 1위는 뭔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S와 N 입니다. S와 N의 차이는 N은 너무 멀리 보고 S는 너무 현실만 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요. 먼저 ST와 NF가 진짜 많이 싸우는데 ST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NF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근원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죠. 확실히 T랑 F가 네. 항상 관여돼 있긴 하네요. 네, T와 F는 항상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죠. ST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걸 굉장히 이성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고 싶어 하죠. 근데 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에 관심이 없고 저 먼 인간이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개선시키고 싶어 하죠. 그럼 약간 사회운동가는 NF가 많고 현실주의자는 ST가 많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T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거, 그리고 내 주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의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NF 같은 경우에는 저 먼 나라, 지구 반대편까지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태양계까지 뻗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 않은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SF와 NT 조합인데, SF는 현실적인 문제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고, NT 같은 경우에는 이 N의 특징을 살려서 인간의 근원, 세상의 근원을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싶어 해요. 되게 둘이 조합이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현실적인 문제인데 네. 그걸 따뜻하게 바라보고, 좀 이상론인데 그걸 좀 네. 이성적으로까지 바라보면 둘이 되게 평화롭지 않을까요? 근데 현실을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S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지만, NT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갇힐 위험이 높은 거죠. NF랑 약간 별 차이가 없는데? 완전 차이가 크죠. NF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따뜻한 시선이 있지만 NT는 따뜻하진 않아요. 따뜻한 시선조차 없는데 너무 멀리 본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NF 같은 경우에 사회운동가에 가깝고, NT 같은 경우에는 철학자에 가깝죠. 그 둘은 생각해보니까 좀 네. 그래도 좀 이상론이 같다는 네. 면에서 좀 괜찮긴 하네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SF라면 좀 문제가 네. 있다, NF가 아니라. 그렇죠. SF는 옆에 있는 친구의 걱정 훨씬 더 많이 하죠. 네. 저는 생각에 이제 사람은 뭐 원래 죽으니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약간 영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네. 근데 NT 네. 입장에서는 네. 한심해 보이긴 하겠다. SF 입장에서 봤을 때 NT는 그거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지금 먹을 점심 메뉴나 제대로 골라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6가지 궁합이라면 아마 많이 싸우실 거예요.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다행이네요.
제 와이프랑 NF랑 NT 같은 E. 네. 오케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막 MBTI 궁합 네.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기반이 돼 있는 건가요? 아마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그게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뭐 굳이 찾아보실 필요 없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조합만 잘 피하면 괜찮겠네요. 그렇죠. 저는 책에서 굳이 좋은 궁합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고요. 상대방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어떻게 대해야 연애를 잘할 수 있는지만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궁합만 잘 피하시고 나머지는 궁합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상 MBTI 연애에 관한 책을 쓰신 박성미 작가님을 모시고 이 최악의 궁합과 네. 유형별 어떻게 연애 스타일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 많은 하루 되세요.